25년 기초연금이 변경되었는데요. 네, 현금은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확정 공표되었는데요. 네, 2025년 선정기준액이 전년인 2024년 대비 7%가 증가했습니다. 네, 2025년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단독가구는 2024년 213만원에서 2025년에 228만원으로 15만원이 증가했고요.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40만 8천원에서 364만 8천원으로 2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기초연금이 얼마까지 올라가냐 하면요, 2024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2.3% 올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단독가구인 경우는 2024년도에 33만 4,810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2.3%가 증가한 34만 2,51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2024년도에 53만 5,680원을 받았는데 2025년도는 2.3% 인상된 54만 8천원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2025년도에는 나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가 되시면 2025년도에는 단독가구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54만 8천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2025년도에 변경된 선정기준액에 따라서 현금은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소득은 얼마까지, 과연 얼마까지 있어도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금만 얼마까지인데요. 이 현금만 얼마까지의 의미는 뭐냐면 재산도 하나도 없고요, 소득도 하나도 없고, 월급도 하나도 안 받고 오로지 현금만 있다, 이랬을 때를 갖고 계산했다는 걸 갖다가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2025년도에 현금이 7억 4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억 4백만원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228만원이 되고요, 2025년도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28만원 이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연금 2025년도에 단독가구가 34만 2,510원인데요 이거를 다 받으려면요 현금이 6억 100만원 이하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6억 100만원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193만 7,490원이고요 이 소득 인정액이 193만 7,490원 이하이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부가구인데요. 부부가구가 기초연금 대상 금액이 되려면요 현금이 11억 1,400만원 이하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 11억 1,400만원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364만 8천원이고요 2025년도는 소득 인정액 부부가구가 364만 8천원 이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는 금액이 54만 8천원이죠 자, 이 금액을 받으려면 최대 현금액이 9억 5천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9억 5천만원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310만원이고요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10만원 이하이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54만 8천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현금이라는 것은 현금도 있고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재산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만 얼마까지라는 말은 현금도 없어요, 예금도 없어요, 소득도 없다, 오로지 재산만 있다라고 했을 때 계산한 금액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먼저 단독가구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요금 대상 금액이 되려면요
대도시는 8억 1,900만원, 중소도시는 7억 6,900만원, 농어촌은 7억 5,60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금액을 소득인정으로 한 사람은 228만원이 되고요. 왜 이렇게 지역별로 최대 재산액이 다르냐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달라서 그래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독가구가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다 받으려면 대도시는 재산이 7억 1,600만원, 중소도시는 6억 6,600만원, 농어촌은 6억 5,300만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택이나 토지, 전세금, 자동차, 임차 보증금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부부가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대도시에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12억 2,900만원, 중소도시면 11억 7,900만원, 농어촌은 11억 6,60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금액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3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부가구가 기초연금 전액 54만 8천원을 다 받으려면요, 대도시는 10억 6,500만원, 중소도시는 10억 1,500만원, 농어촌은 10억 200만원 이하면은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근로소득만 있다, 재산도 없고 현금도 없고 예금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다고 했을 때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는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월급이 437만 7천원 이하면은 소득 인정으로 환산해서 228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다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388만 7천원 이하면 소득 인정으로 환산 금액이 193만 7,490원 이하라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부가구 한번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대상 금액이 되려면요, 최대 근로소득이 745만 1,000원 이하면은 소득 인정으로 환산해서 364만 8천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일단 대상이 되고요. 기초연금 전액 54만 8천원을 다 받으시려면 666만 8천원 이하가 되시면 소득 인정으로 환산해서 310만원 이하가 되시기 때문에 기초연금 전액 54만 8천원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이고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받으시거나 개인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은 별도로 추가 계산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금은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근로소득은 얼마까지를 독립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현금만 있다고 했을 때는 단독가구는 7억 400만원, 부부가구는 11억 1,400만원 이하가 돼야지 받을 수 있고요. 재산만 있다 했을 때는 단독가구는 8억 1,900만원, 부부가구는 12억 2,900만원 이하가 받을 수 있고요. 자, 근로소득만 있다 했을 때는 단독가구는 437만 7천원, 부부가구는 745만 1,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면요, 다 받는 금액이 얼마죠? 단독가구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54만 8천원이 기초연금을 다 받는 금액이죠. 이걸 다 받으려면 현금만 있다 했을 때는 단독가구는 6억 100만원, 부부가구는 9억 5천만원 이하면 다 받을 수 있고요. 자, 재산만 있다 했을 때는 대도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는 7억 1,600만원, 부부가구는 10억 6,500만원 이하면 다 받을 수 있고요. 근로소득만 있다 했을 때는 단독가구는 388만 7천원, 부부는 666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 기준 현금은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금액은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필요하실 때마다 이 아들딸 방문 요약 유튜브 채널로 와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2025년 기준으로
현금과 재산과 소득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금융재산 계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은요, 이 현금,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고요, 공제한 금액에서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만약에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8천만 원이 되고요, 8천만 원에 4%를 곱하면 320만 원이 되고, 이거 12개월로 나누면 26만 6,667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현금 1억 원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으로 26만 6,667원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되고요, 현금 2억 원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으로 60만 원 계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현금 1억 원이 26만 6천 원이면 현금 2억 원은 53만 2천 원이지 않냐, 왜 60만 원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1억 원에서도 2천만 원만 공제해 주고요, 2억 원에서도 2천만 원만 공제해 줘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약간 소득 인정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반 재산 계산 방법인데요, 공식은요, 이 공시지가나 또는 일반 재산의 총 합계에 지역별 공제 금액을 하고 거기에 4%하고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자, 만약에 일반 재산의 합이 3억 원이 있다 했을 때는 대도시와 주민등록지만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공제를 하고 나면 대도시는 1억 6,500만 원이 남고, 중소도시는 2억 1,500만 원, 그 다음에 농어촌은 2억 2,750만 원이 남는데, 여기에 4%라고 나누기 12개월 하면 이 소득인정으로 환산돼요. 이 금액이 대도시는 55만 원, 중소도시는 71만 6,667원, 농어촌은 75만 8,333원이에요. 자, 이 소득인정의 금액만 보고 나면 똑같이 3억 원에서 시작했는데 대도시가 소득인정이 가장 적고 농어촌이 소득인정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똑같은 금액 3억 원을 두고 계산했을 때 그렇고요, 만약에 집이다, 32평형 집이다 그러면 대도시가 공시지가가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은 평형을 두고 보면 그렇게 차별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은요, 이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빼주고 거기에 곱하기 70%를 하고요, 만약에 연금 등 소득이 따로 있으면 별도로 더해요. 이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는 2024년도는 110만 원을 공제해 줬는데 2025년도는 2만 원이 추가돼서 112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자, 2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줘요. 그럼 88만 원이 남죠. 이 88만 원의 70%만 계산합니다. 그럼 61만 6천 원이 되고요, 만약에 연금이 40만 원 있다 그러면 연금 공제가 없습니다. 그냥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월급을 200만 원 받고 연금을 4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분은 200만 원을 소득인정으로 환산한 금액 61만 6천 원 더하기 40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으로 101만 6천 원이 계산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월급 근로소득 200만 원은 2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주고 거기에 70%만 계산하기 때문에 61만 6천 원 계산하고요. 자, 연금소득은 40만 원은 전액 다 공제 없이 40만 원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부채인데요, 살다 보면 부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행 등 인정받는 기관에서 빌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식은요, 이 부채 금액의 4% 곱하기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만약에 은행에 5천만 원의 부채가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4%하면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 2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16만 6,667원이 돼요. 즉 부채 5천만 원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에서 16만 6,667원을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득 인정의 종합 계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현금 2억 원은 소득 인정액 60만 원 계산되고요, 재산 3억 원은 소득 인정액으로 이 대도시 기준입니다. 서울 대도시 기준으로는 55만 원 계산되고요. 자, 소득은 월급 200만 원은 61만 6천 원 계산되고 국민연금 40만 원은 다 40만 원 계산돼 갖고 101만 6천 원이 되고요.
자, 부채가 5천만원 있으면 마이너스 16만 6,667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소득 인정 합계는요 199만 9,333원이 되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228만원 이하고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금과 재산과 소득의 이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이러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은요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일로 전화하시면 여기에 전문 상담사가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요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요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씩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하냐면요 이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에서 시작해 갖고 1시간 동안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장소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서 들으시면 질의응답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은 필요하면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도 제가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가족요양이나 방문요양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냐면요 이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보시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이 동영상을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25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